네, 시장은 현재도 약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요. 이에 따른 전략까지 마련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슈 앤 전략 오늘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역시 이슈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번 주 들어 국내 증시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뱅가드 부담감이 악화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컴백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외국인 수급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이번 주 들어서 4거래일 가운데 무려 3거래일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뱅가드 부담은 여전한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여타 다른 수급 쪽으로 부담감들이 조금은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걸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일 동안 코스피 시장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4일 동안 매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3일 동안 매수한 규모를 보면 거의 미미하다. 그리고 하루 판 걸로 상쇄가 될 정도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야말로 많이 판 거에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3일간 매도한 것이 한 7,400억 정도가 되고 오늘 정도 매수하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선물은 조금 하방향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시장을 보게 되면 하방 경직을 상당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아래쪽 방향인 풋옵션을 대규모로 매도를 해놓고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해서 좀 가둬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반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닥의 매수가 좀 눈에 띄게 되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이 뱅가드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틈새 쪽으로 매기가 조금 몰린 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코스닥 시장의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외국인 금융주를 꾸준히 좀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오늘장에서는 또 그동안에 낙폭이 좀 있었던 전차 군단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 가져보는 전략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이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금융주 러브콜은 골드만삭스 그룹의 주가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의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 시장도 같이 한번 편승하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금융주, 증권주, 은행주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나왔죠. 상당히 작년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주는 이 골드만삭스 그룹의 미국에서의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같이 한번 동행하는 정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낙폭 과대 외에는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주도 그렇다고 그러면 큰 수익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자본시장 육성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정리가 좀 되면서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는 그런 부분이고요. IT 관련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입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IT 쪽으로는 언제든지 매수할 준비는 좀 돼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자동차 쪽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민감합니다. 특히 일본 쪽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순이익이 너무나 좋아졌다. 물론 작년에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아진 반면에 우리는 너무 좋았던 부분에 역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가격에 대한 메리트 외에는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20만 원에서 많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그 정도 외에는 아직까지는 답을 찾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접근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급할 게 없다.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할 때 외에는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 가운데 IT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IT주가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우려와 함께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IT주, 반등의 배경을 알아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외 다른 종목들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IT주의 흐름이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OLED 장비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갤럭시 S4와 관련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오늘장에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IT주, 이 부품주까지 고르게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배경과 함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뱅가드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뱅가드에 버금가는 규모의 대체 펀드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 자금도 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좀 조율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매도에 대한 거는 스케줄적으로 거의 주 단위로 4%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그 시기를 맞춰서 매수에 대한 것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과 파생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이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국 시장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디커플링이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올해 이 IT 쪽에서는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가 몇 월 달에 나와서 어느 만큼의 판매량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된다면 OLED TV에 대한 출시 그리고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강세가 좀 유지가 돼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 S4가 상당히 시장의 매출이 앞서진다 그러면 뱅가드에 대한 매물, 전반적인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매물에 대한 걱정들이 이겨나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버리지는 못합니다. 한국 시장 특히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런 유일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IT주에 대한 반등은 아직까지는 반등이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서서히 의미를 찾으실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IT주 반등의 배경을 좀 짚어봤는데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IT주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들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장님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우려라고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들고요. 환율 때문에 좀 우려라는 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이 안정이 좀 된다 그러면 그런 우려는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업종들을 비교해 놓고 보게 된다면 IT주만큼 안정적인 실적이 나타내는 것은 좀 드물다. 다만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속도 그리고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을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뿐이지 그만큼 삼성전자가 작년에 40~50% 상승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업종들을 이렇게 보셔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뱅가드 매물 거기에 낙폭 과대주와 대장주였던 IT 대장주들과의 갭을 조금 메워주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업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통신과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소외가 되었다가 이제 또 환율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런 걸로 올라왔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태국의 치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조선화학은 낙폭과대 그런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갤럭시 S4에 대한 부품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은 실적이 결과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주가에 반영된다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IT주들에 대한 의미는 그 정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IT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접근해보는 편이 좋을런지요? 네,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네. 작은 종목에 대해서는 시차적인 조정에 빌미에서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종목은 이따가 전략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수와 같이 맞물립니다. 뱅가드의 물량을 이 점검해서 어느 수준에 많이 나왔느냐 덜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금융주 쪽에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 1월 달에서는 이 IT주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차를 두시면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전략을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바로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짧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증시에서 설맞이 세뱃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 전략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멘텀도 좀 부족한 가운데 관망 심리도 좀 있는 모습이죠.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 뭐 설까지는 사실 별로 안 남았죠. 오늘 내일인데 네. 잘못하면 애들 이 설날 세뱃돈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다음 주에 또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그 IT 주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타 종목별로도 부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형주는 철저하게 이번 주에도 장중에 뭐 20몇 포인트씩 빠졌던 그런 날들이 종종 보였죠. 그럴 때 매수에 좀 들어가시되 철저하게 분할을 하시라. 장중 분할이 아니고요. 날짜적인 분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950포인트 밑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을 공략을 할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시황에서 이번 달의 저점이 올해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의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곧바로 V자 반등을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매수를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이 우려가 돼서 조금 빠졌었지만 흑자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뱅가드 물량으로 또 하락을 했고, 다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이 좀 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것 때문에 어제와 오늘 양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 TV 그쪽으로 인해서 시세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결국 두 종목 다 200을 이평선 근처에서의 좀 지지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작은 종목으로는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거래소 중형주인데 최근에 인수한 아크시네트라는 것 때문에 충당금이 많이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타이틀리스트라는 그런 세계적인 골프 브랜드가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런 호황기에 들어서는 또 이 투자에 들어서는 쪽과의 맞물린다 그러면 너무 지금 과도한 매도권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관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스닥의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낙폭도 많이 과대가 됐고요. 작년에 우려했던 중국 공장을 거진 다 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이제 갤럭시 S4 쪽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블록딜을 성공을 했는데 자사주로 블록딜을 30만 주를 기관에 넘겼습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뭐 연기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넘겼다는 거, 4,300원 정도에 넘겼는데 왜 넘겼을까, 왜 받았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UWB라는 제품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좋은 그런 매출의 신장일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 나눠서 현재 관심 종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아비코전자 그리고 휠라코리아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조언해 주셨네요. 이슈엔 전략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